혹시 여러분의 집이 전보다 더 지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는 손쉽게 해내던 청소와 정리정돈이 이제는 몸 여기저기 쑤시고 힘이 붙여 엄두가 나지 않으시던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집안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하루 종일 움직이자니 쉽게 지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집안은 물건들로 쌓여가고 먼지는 쌓여만 가고 그런 집을 보면 마음까지도 답답해지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깔끔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집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어지럽고 더러우면 작은 물건에도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먼지는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처럼 온 힘을 다해 청소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충분히 깔끔하고 쾌적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도 쉽고 간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아주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집을 언제나 빛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간단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청소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매일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비결을 발견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미니멀 라이프 지향하기, 그리고 매일 소량씩 정리정돈하기입니다. 집이 지저분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가 어렵고, 정리할 것이 많으니 청소도 힘들어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물건을 버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쓸 거야. 추억이 담겨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쩌면 평생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이 적으면 집안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이 적으면 청소기 돌리기도 쉽고 물건을 치우느라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하는 횟수도 줄어들겠죠.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물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물건을 다 정리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입니다. 하루에 딱 15분, 아니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특정 서랍 하나를 정하거나 작은 선반 하나를 정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신문지나 잡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젠가는 쓸 거야 라는 생각 대신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거나 아끼던 물건이라도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주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특별한 가치를 더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간에서 사라져야 할 물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물건을 살 때마다 비슷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린다는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옷 한 벌을 사면 안 입는 옷 한 벌을 버리고 새로운 접시를 사면 깨지거나 잘 안 쓰는 접시 하나를 버리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물건이 불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비울수록 집안의 공간이 넓어지고 공기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가 잘 된 깨끗한 공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죠.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15분, 짧지만 꾸준한 정리정돈 시간 갖기입니다. 첫 번째 습관이 물건을 줄이는 것이었다면
이 습관은 남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와 정리를 특별한 날 또는 주말에 몰아서 해야 하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이 너무 커져서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리죠. 하지만 매일 딱 15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15분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주방 식탁을 한 번 닦고 사용한 그릇은 바로 설거지통에 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후에는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가 정돈되어 있으면 방 전체가 한결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쌓여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정리하거나 리모컨을 제자리에 두는 것도 25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집안 전체를 청소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리가 안 된 곳을 발견하면 바로바로 손을 대는 것이죠. 양치질을 하고 나서 세면대에 물기가 튀었다면 바로 행주로 닦아내고 샤워 후에는 욕실 거울에 물방울이 맺힌 것을 닦아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청소거리를 막아줍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바로 버려야 벌레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작은 어지러움을 그때그때 정리해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15분 습관은 여러분의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집안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게 유지시켜 줄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나중에 몰아서 해야 할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이 습관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집이 항상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의 마음에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깔끔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이렇게 꾸준히 물건을 정리하고 매일 짧게라도 집을 정돈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집안 곳곳을 더욱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음으로 이어질 세 번째 습관은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 즉 Clean as you go입니다. 이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매일 15분 정리와도 연결되지만 좀 더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뒷정리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채소를 썰고 나면 바로 칼과 도마를 씻어서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설거지 거리가 생기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싱크대에 쌓아두는 대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설거지 양이 불어나 나중에 힘들어질 일도 없고 지저분한 그릇이 눈에 띄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흘리면 즉시 닦아내고 뭔가를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바로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손으로 주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습관은 특히 부엌과 욕실에서 빛을 발합니다. 부엌은 음식을 다루는 공간이라 위생이 특히 중요하죠. 음식을 만들거나 먹고 난 후에는 꼭 조리대와 식탁을 깨끗하게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져서 나중에 제거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따뜻한 물에 적신 행주로 즉시 닦아내면 힘들이지 않고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욕실 역시 물때나 비누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샤워 부스나 욕조 벽면에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이나 스퀴지로 닦아내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때가 생기는 것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이 사용 후에는 작은 솔로 가볍게 한번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치우는 습관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집안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생각은 결국 일을 더 키우고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당장 1분만 투자하면 될 일을 미루다 보면 10분, 20분이 걸리는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청소를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모든 물건의 제자리 정해주기입니다.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하려 해도 물건마다 있어야 할 자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다시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아이들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면 제자리에 두라고 가르치듯이 우리 어르신들도 집안의 모든 물건에 명확한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컨, 안경, 휴대폰, 열쇠, 영수증, 약 등 매일 사용하는 작은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집안 전체가 어수선해 보이고 또 막상 필요할 때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각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명확히 정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작은 바구니나 선반을 두어 외출 후 돌아오면 바로 열쇠, 지갑, 마스크 등을 그곳에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실에는 리모컨을 넣어둘 작은 트레이나 상자를 마련해두고 사용 후에는 꼭 그 안에 넣는 거죠. 침대 옆 협탁에는 안경이나 읽던 책을 둘 수 있는 지정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부엌에서는 조미료나 양념통을 종류별로 정리해서 수납장에 넣고 자주 쓰는 컵이나 접시는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물건을 찾느라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어지니 그만큼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이 원칙을 함께 지킨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각자의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고 함께 깨끗한 집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이 집에 방문했을 때도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둘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아가면 집은 마치 잘 정돈된 박물관처럼 깔끔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 것입니다. 물건들이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이 더욱 아늑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습관인 주 1회 집중 청소 시간 갖기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습관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집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습관은 일주일에 한 번 조금 더 심층적인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의 습관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주에는 욕실 청소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는 부엌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는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주 특정 공간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몸에 무리도 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중 청소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1~2시간 정도만 투자하여 청소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특정한 요일을 정해두고 그날은 반드시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에 욕실 청소를 한다든가 토요일 오후에 거실과 침실 바닥을 청소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언젠가 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 없이 정해진 시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소에 잘 손이 닿지 않는 곳, 예를 들어 침대 밑이나 소파 뒤편을 청소기로 밀거나 창틀에 먼지를 닦아내거나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높은 곳에 손을 뻗는 것이 힘들다면 긴 손잡이가 달린 청소 도구를 사용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청소는 물때 제거에 효과적인 세제를 사용하고 환기를 충분히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 바닥은 기름때가 끼기 쉬우니 주방 세제를 푼 물로 닦아내면 더욱 깨끗해집니다. 이 집중 청소 시간은 여러분의 집을 더욱 깊이 있게 청결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기본이라면 이 주 1회 집중 청소는 집의 전반적인 청결도를 한 단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집을 더욱 청결하고 기분 좋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 바로 매일 창문 열고 환기하기입니다. 어쩌면 이 습관은 청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깨끗하고 쾌적한 집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비결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라고 하면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집안의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깨끗함입니다. 집안 공기에는 먼지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 발생하는 냄새, 가구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심지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부 각질과 미세먼지 등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공기는 우리의 호흡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맑은 공기는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아니면 잠시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딱 10분에서 15분만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맞바람이 칠 수 있도록 앞뒤 창문을 동시에 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울까봐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내 공기 오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하루 한두 번 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춥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를 통해 집안의 묵은 냄새는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집안 분위기 전체가 상쾌해집니다. 특히 요리 후에는 음식 냄새가 벽이나 가구에 배기 전에 바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욕실 사용 후에도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곰팡이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기가 잘 되면 집안의 습도도 조절되어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고, 이는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상쾌한 공기는 우리의 기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치 숲속을 거니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상쾌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창문을 여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집을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맑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숨겨진 그리고 놀라운 비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가지 간단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물건을 줄이고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미니멀 라이프와 소량 정리 습관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죠. 둘째, 매일 15분 짧지만 꾸준한 정리정돈 습관입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집안의 어지러움을 막고 항상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로바로 치우는 clean as you go 습관입니다. 작은 오염이나 어지러움은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여 큰 청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넷째, 모든 물건의 제자리 정해주기입니다.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으면 찾는 시간도 줄고 정리도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주 1회 집중 청소 시간 갖기입니다. 매주 특정 구역을 정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청소를 함으로써 집안 전체의 청결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매일 창문 열고 환기하기입니다. 집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여 건강과 쾌적함을 동시에 잡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여러분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습관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한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다른 습관들을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전체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에너지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더 이상 지저분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이 간단한 습관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청소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언제나 평화롭고 깨끗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